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해양강국 건설을 통한 힘의 투사력과 국익의 범위를 확장할 것이다.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은 빠른 속도로 해군력을 팽창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연 해양 패권에서 미국을 제치고 팍스 시니카를 달성하기 위해서죠. 즉 중화사상을 근간으로 중국만이 천자의 선택을 받은 주권국이고 다른 모든 나라들은 속국으로 중국에 대항해 주권을 주장할 수 없는 세상이 중국이 바라는 중국몽이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일개 관리 나부랭이인 천하의 외교부 부국장이 공식 석상에서 수국이 대국에 대항해서 되겠냐라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내뱉은 것입니다. 천하의 입장에서는 단순한 실언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발언이었겠죠. 중국의 팍스 시니카인지 팍수 시니카인지 그 먹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는 민간 선박을 이용한 해군력 강화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AP통신에 따르면 스리랑카의 항구에는 감시 장비를 실은 중국 어선들이 정박해 있고 남중국해 섬들 사이에는 중국인들이 무기를 소유한 채 어선들을 출몰시키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선박들이 겉으로는 민간 선박을 위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국의 해상 능력을 강화하는 민군 융합 정책의 일환이라고 하였는데요. 중국이 자국의 어민들을 군사화시키는 전략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지만 진핑 취임 2년 뒤인 2010년 난사 중추 함대 창설 이후 그 수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 함대에 보조금을 지급해 새로운 트롤 선박들을 건조하였고 수십만 명의 퇴역 군인을 해상 민병으로 편입시켰습니다. 난사 중추 함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이들 중국 해상 민병대의 주 활동 지역은 난사군도가 위치한 바로 남중국해입니다. 이 지역은 어업 생산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풍부한 천연가스와 석유가 매장되어 있고 무엇보다 전 세계 항로의 60%를 차지하는 중요한 선박 항로로 미국의 태평양에 대항할 수 있는 중국의 전략적 요충지로 꼽히는데요. 중국 해상 민병은 미국이나 영국의 정보기관들조차 정확한 규모와 조직, 전력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치밀하고 비대한 비밀단체입니다. 2022년 현재 100만 명 안팎일 것이라는 추정 정도만 있을 뿐입니다. 필리핀 대학 항해해양법 문제연구소 제이바통바칼 소장은 중국 어선들은 일단 겉으로는 민간 어선이기 때문에 필리핀 해군은 민간인에게 무력 행사를 했다는 중국의 비난을 우려해 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하다하다 가짜 어민들까지 양산해내는 중인데 이런 상황을 두고 프랑스 문명평론가 기소로망은 중국의 모든 것은 가짜다라고 정의했죠. 이름만 민병, 사실상 군병인 이들에 대한 통제와 관리감독, 교육훈련과 보급은 당연히 중국 해군이 맡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반 군인처럼 봉급과 수당을 받고 해상활동 전반에 대한 보험은 물론 연금 혜택까지 군인에 준하는 수준으로 받고 있죠. 미 해군은 전시 상황이 되면 해상 민병이 중국 해군의 통제하에 들어가 정찰 및 교란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중국 해상 민병은 미 해군 함정을 공격한 바가 있기도 합니다. 지난 2009년 남중국해에서 측량 업무를 수행하던 미 해군 해양조사선 임팩커브로는 갑자기 들이닥친 중국 해상 민병 선박들에 에워싸여 위협을 당했습니다. 2019년엔 남중국해에서 비행하던 호주 해군 소속 헬리콥터가 중국 어선들로부터 레이저 공격을 받아 파문이 일었는데요. 중국은 부인했지만 호주 군당국의 조사 결과 해상 민병대의 소행임이 드러났습니다. 그 1년 전 아프리카 지부티에서도 미국 항공기가 중국 어선으로부터 레이저 공격을 받아 조종사 2명이 눈에 경상을 입었던 사건도 있었죠. 이 때문에 미국은 중국 해상 민병대를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을 심산입니다. 작년 존 리처드슨 미 해군 참모총장은 중국의 해상 민병이 남중국해에서 벌이는 각종 범죄 행위들을 지적하며 앞으로 해상 민병을 중국 해군으로 간주하고 대응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국의 연안 전투함을 투입하였는데요. 그러나 남중국해 해상 민병은 300척씩 세계 지역에서 동시에 활동할 수 있는 규모로 1000척이 넘는 상황이라 억제력을 갖추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더욱이 현 시점 미 해군이 보유한 대함 타격 무기 가운데 중국의 해상 민병 선박을 상대로 효과적으로 억제력을 갖출 수 있는 무기 체계가 마땅치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미국 무시하냐, 널리고 널린 게 대한미사일일 텐데 뭔 소리냐 하실 수 있지만 발당 15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까지 이르는 고가의 대한미사일로 고작 몇 톤에 커봤자 수십 톤인 낡은 중국 어선을 쏘는 것은 미국 내에서도 수지타산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주된 의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9월 말 미 태평양 해병사령부 부사령관 조셉 클리어필트 준장은 더 다양하고 효율적인 미사일 체계 개발 완료가 임박했다고 하였는데요. 부사령관이 언급한 대함 타격 무기는 일명 퀵싱크라고 불리는 대함 유도 폭탄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이듯 중국이 물량 공세를 펼치며 대한미사일도 물량 공세로 맞서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 해답이 바로 가격은 저렴하고 수량은 많으며 동시에 파괴력도 갖춘 퀵싱크 미사일이라는 것이죠. 퀵싱크는 지난 2021년 미 공군이 2000파운드급 제이담 미사일에 이동 표적 탐색 추적을 위한 시커를 달아 제작한 대함 유도 폭탄입니다. 올해 4월 28일 미 공군 연구소는 멕시코만에서 실시한 시험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그러면서 새로운 해상 위협을 물리치기 위한 새로운 저비용 공중발사 대함 미사일 능력을 입증했다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대함 타격 미사일 성능 평가에서는 퇴역한 군함을 타격하지만 이번에 표적 선박은 마치 생긴 게 꼭 중국 선박같이 생긴 것은 우연이 아닐 듯합니다. 미 공군은 시제품 기준 GBU-31 한 발을 퀵싱크로 제주에 투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약 30만 달러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양산 단계에 들어갈 경우 발당 가격은 20만 달러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재고가 차고 넘치는 멍텅구리 폭탄에 유도 키트와 시커를 다는 것뿐이니 보급도 충분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퀵싱크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는데 바로 사거리가 짧다는 것입니다. 퀵싱크의 기반이 된 제이담은 사거리가 고작 3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약 중국 해상 민병 선단에 단 한 척의 호위함이나 구축함이 있다면 접근하기도 전에 요격당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은 퀵싱크를 대량으로 배치하더라도 이 유도 포탄을 투발할 전투기를 엄호할 수 있는 다른 무기 체계가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한숨 돌리나 싶었는데 최근 한국에서 들려온 새로운 소식에 중국은 다시 한번 지리고 있습니다. 미국에 제이담이 있다면 한국에는 KGGB라는 유도 미사일이 있는데요. 현재 고정 표적 공격용으로 운용되고 있는 KGGB는 국방과학연구소와 LIG 넥스원 주관으로 이동 표적 공격 능력을 부여한 개량령이 개발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바로 KGGB ASM인데요. 우리나라가 개발한 KGGB는 전세계에 유일무이한 중국 해상 민병대의 킬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GGB는 글라이더형 날개를 장착해 GBU-58 제이담의 3배가 넘는 사거리인 100km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F4, F5와 같은 구형 전투기는 물론 FA-50 경전투기, KF-21 4.5세대 전투기 등 모든 전투기에 별다른 소프트웨어 개조 없이 즉시 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는 제이담이나 퀵싱크와는 차별되는 KGGB 고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이담은 항공기 전용 프로그램에 투발을 위한 표적 좌표를 수신할 데이터링크 소프트웨어와 통신 장비, 타겟팅 포드 등이 기체 내부의 케이블을 통해 연결되어 있어야 하기에 소프트웨어는 물론 하드웨어까지 전부 손봐야 하는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는데요. 그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례로 한국 공군이 타우러스를 F-15K에 체계 통합할 당시에는 보잉사가 통합 비용만 800억 넘게 청구한 바 있죠. 그러나 KGGB는 조종사가 휴대하는 수형 태블릿 PC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장비가 KGGB와 직접 암호화된 무선 신호로 서로 통신을 주고받기 때문인데요. 덕분에 부수적으로 최신형 디스플레이 장비가 없는 F4, F5 전투기는 유용한 GPS 기반 항법 장비도 덤으로 얻게 되는 셈이죠. 터치스크린에 표적 좌표를 입력하고 전송 버튼을 누른 뒤 폭탄을 투하하면 KGGB는 알아서 입력된 좌표로 날아가는데 비행 도중 목표물의 변경도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태국이 KGGB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군사정보 매체 JNC에 따르면 태국 공군이 KGGB의 최신 고객이자 두 번째 사용자가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태국 공군은 카이에 T-50TH 공격 훈련기에 탑재한다고 밝혔는데요. LIG 넥스원 관계자는 비밀 유지 조항에 따라 도입 시기나 자세한 세부 사항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으나 군사 전문가들은 개발 완료 단계인 KGGB ASM 대함 미사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태국은 중국과 남중국해를 두고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국가는 아니지만 누구보다도 남중국해에서의 군사적, 경제적 안보 위협을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모든 동남아 국가들이 그러하듯 태국 역시 대부분 무역 통로를 남중국해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며 그 비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9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중국 해상 민병대가 태국이든 필리핀이든 인도네시아든 별 상관없이 남중국해를 지나는 모든 국가의 선박들에게 횡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인데요. 해외 매체 디플로맷에 따르면 태국 선박들은 남중국해의 중국 선박에 의해 습격당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최근 그 피해가 극심해지자 이 지역의 억제력을 갖추기 위해 군사력 증진을 도모하고 있고 그 해답이 KGGB였던 것입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상 민병에게 시달리고 있는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같은 국가들은 KGGB만 도입해 기존에 보유한 항공기에서 운용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KGGB를 4발에서 6발 탑재 가능한 FA-50과 패키지로 구매하여 중국 해상 민병을 상대로 막강한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유도무기 강국으로 그 핵심이 되는 시커, 즉 적외선 탐색기 부문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강국인데요. 군사매체 더워준에 따르면 미국 연구소가 개발한 퀵싱크 시커에는 이미징 적외선 탐색기를 탑재했다고 밝혔는데
반대 한국은 이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유도무기 성능은 눈에 해당하는 바로 이 적외선 탐색기가 좌우하고 있는데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5개국만 가지고 있는 이 전략 기술을 한국의 강소기업 i3 시스템에서 독자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i3 시스템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적외선 센서 개발 기술을 보유한 회사로 유도무기와 육해공 전투장비의 핵심 부품인 적외선 탐색기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도 단 10여 개 업체만 이 기술을 갖고 있어 수출입 통제가 제한되는 전략 물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보안 사업으로 진행된 LRG 넥스1의 국산 유도무기에 적용된 이후 휴대용 대공 유도무기 신궁과 전차용 유도무기 형궁은 물론 KGGB ASM 역시 i3 시스템의 냉각형 적외선 탐색기가 탑재됩니다. 한편 중국 역시 자체적인 유도미사일 기술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식 헬파이어 미사일로 불리는 풍진-10이 공개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고체 연료 로켓을 탑재한 반능동 레이저 유도에 밀리미터파 레이저까지 달아 지들 스스로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움직이는 차량 군함 전차를 표적할 수 있는 이동 표적 타격 능력까지 갖췄다고 합니다. 사실이라면 참 큰일인데 영상을 통해 그 위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한번 알아보죠. 퓨 또동똥똥 그만 알아보죠.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